개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캠퍼스 학과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취업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조기 취업형 계약 학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파 지역 크리스천 택시 운전기사들의 모임인 송파선교회가 지역사회 소외 이웃들을 위해 가을 소풍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야외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최대 퍼레이드인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주 동부 지역에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집회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대학생에게 취업은 여전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정부와 대학들도 다양한 사업으로 청년 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에 선정된 캠퍼스를 찾아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대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백석문화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입학과 동시에 장학금과 취업이 보장되는 만큼 입시생들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일 수 있습니다. 백석문화대의 경우 웹툰스쿨, 베이커리, 카페스쿨, 스마트 SW스쿨 등 3가지 학과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모델로 삼았습니다. 계약학과 입학생은 2학년 때부터 직장인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전문 학사학위를 6개월 단축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백석문화대학이 이제 사회과학 분야가 굉장히 많이 특화되어 있고요. 보건계열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런 컬처 파트의 또 분야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3개 과가 해서 저희들이 총 90명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계약학과 교수진은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빠른 사회 진출로 분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또 계약된 기업에서 학생들의 실력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과목을 예를 들면 제과 트렌드 실습 그리고 제빵 트렌드 실습 이런 형태로 그 교과목에 크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학기마다 지금 유행하는 제품들을 바로 도입해서 수업에 진행할 수 있도록 교과목의 폭을 좀 넓혀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최적화된 인재를 육성하고 스마트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무형 교육으로 기업이 바라는 인재를 키워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학년 때 바로 취직한 다음에 해당 그 회사에서 바로 자기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 업무를 달성할 수 있는 채색이면 채색, 각색이면 각색, 혹은 예를 들면은 웹툰 PD로서의 어떤 능력들을 가장 우선시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취업과 미래를 생각하는 캠퍼스의 노력이 청년 취업률 문제 해소에 기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크리스천 택시기사들이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 등 소외 이웃들과 함께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만큼 뜻깊고 즐거운 나들이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날, 미사리 조정경기장 내 광장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태운 택시들이 들어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가을 소풍이 다시 열렸습니다. 신나는 찬양에 박수치며 따라 부르고 춤도 춥니다. 또 난타 공연과 하모니카 연주, 국악 워십 등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거동이 불편해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어야 했던 장애인들은 오랜만에 나들이에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해요. 많이 좋았죠. 재밌어요. 춤추고요. 이렇게 노래해 찬송가. 공연 후 진행된 감사 예배에서 송파경찰서 경목실장 유병서 목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만이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서 그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돌리우고 여러분은 힘내어서 더욱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송파 지역 크리스천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한국운전기사 선교연합회 송파선교회는 올해로 28년째 봄, 가을 두 차례씩 소풍을 떠나며 소외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51차 행사에는 택시 180대를 비롯해 송파 지역 교회 성도들이 봉사자로 나섰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역을 이어가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좋은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과 독거노인들. 오랜만에 함께한 가을 소풍은 이들에게 뜻깊고 즐거운 외출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는 팬데믹 이후 야외에서 대규모로 열리는 문화축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 퍼레이드가 기자회견을 열고 11월의 행사 소식과 취지를 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시청 앞 서울광장,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광장, 6차선 도로가 문화축제의 장으로 변모합니다. 기성세대부터 다음 세대, 국악과 K-팝 퍼포먼스까지 장르 불문 전 세계인의 축제 코리아 퍼레이드입니다. 코리아 퍼레이드는 팬데믹 기간에 탄생한 행사입니다. 거리두기 상황으로 지난 2회까지는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 코로나 극복 후 대규모 야외 행사로 거듭났습니다. 코리아 퍼레이드라는 소위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그 전통 문화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한류 문화를 함께 표출을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장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연합회를 결성을 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한국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면서 거리를 바꾸고 광장을 이렇게 시민의 자리로 돌려주는 그런 문화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올해 이렇게 광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번 2022 코리아 퍼레이드에는 국내외 총 55팀이 참여합니다. 행진 후에는 특별한 문화 공연도 펼쳐집니다. 스트릿 댄스팀 아이키와 훅,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트로트 홍지윤, 태권도 시범단 K-타이거즈 등 화려한 라인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퍼레이드 마스코트인 12m 예빛 풍선, 황태익과 유턴 콰이어즈, 점핑 엔젤스 등이 참여한 퍼레이드 주제곡 등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퍼레이드 취지는 시민이 함께하는 대중문화축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류를 넘어 세계적인 퍼레이드가 되자는 원대한 목표도 꿈꿉니다. 우리도 국민이고 GTS도 한국교회 소속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크리스찬의 네트워크의 한 부분입니다. 단순한 종교만을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한 한 번, 두 번 진행하고 마는 축제가 아니라 매년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CTS의 생각이고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의 생각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CTS 기독교TV가 주관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백석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5일 열리는 2022 코리아 퍼레이드,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에서 만날 수 있으며 방송을 통해서도 4시간 행사 모든 순서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CTS 기독교TV 채널과 유튜브, 위성TV에서 3원 생중계해 국경과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감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다음 세대 수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주 동부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2022 뉴욕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인데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열린 은혜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 미주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발표한 한 통계 자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집계된 미주 한인교회 수는 2,798곳으로 2019년 통계인 3,514곳에 비해 약 20% 감소한 수치로 밝혀졌습니다. 교회와 다음 세대의 위기는 미주 한인교회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네, 저는 지금 미국 뉴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 극복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집중하는 과제죠.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의 성령 충만과 부흥을 꿈꾸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교회에서 진행 중인데요.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베이사이드 지역 한 교회.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2022 뉴욕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 올해 주제는 각 교회들이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위기 가운데 연합하자는 목적을 담아 원 킹덤, 원 처치로 정했습니다.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개교회뿐만이 아니라 개교회를 넘어서 모든 교회가 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같이 우리가 연합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 그걸 목적으로 뉴욕을 비롯한 미국 동부 약 30개 한인교회, 청년 500명이 믿음의 공동체로 참가한 집회. 대회 강사로 나선 다음 세대 사역자 졸리 강도사의 말씀 선포가 이어집니다. Yeah, the main message tonight was to really understand that God is greater than any human-sized dream or fear of man. And just like Jonathan, that we can move forward in faith by holding on to his promises and really see what he's doing beyond our idea, dream, or fear. 이방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세대 갈등.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집회에 나온 청년들. 집회에서 선포된 말씀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은혜와 소망을 얻어갑니다. I felt really blessed and I feel like I was really touched by the Holy Spirit tonight. I feel like the sermon and the worship was really just powerful tonight. I also felt very blessed and I was able to get a chance to speak to God while I was praying to Him tonight. 공동체성 회복을 꿈꾸며 마련된 2022 뉴욕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 한인교회 도약을 향한 다음 세대 연합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가 전쟁 지역의 인도적 지원을 모색하는 연합 포럼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와 세이브 더 칠드런, 주한 우크라이나 공동체와 제우 한인 선교사 협의회 등이 나서 우크라이나 내부 실태를 알리고 지원 현황과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관련 토론을 진행했으며 인도적 지원을 도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가 착한 농부 쌀 나눔 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장통합 농어촌 선교부는 5월 마지막 주일인 농어촌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인 추수감사주일로 변경하고 지난해에 이어 착한 농부 쌀 나눔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착한 농부 쌀 나눔 운동은 도시와 농촌교회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교회가 생산한 친환경 쌀을 도시교회와 나누며 농촌교회를 격려하고 돕기 위한 운동입니다. 예장통합 도농사회처 오상열 총무는 이번 쌀 나눔 운동이 농촌 지역과 교회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실천적 영성의 삶을 통해 선교하는 가정을 주제로 가정사역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가정협 조성은 회장은 나눔과 섬김, 비움과 내어줌의 삶이 바로 실천적 영성의 삶이라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적 영성의 삶을 통해 선교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이범성 교수는 실천적 영성으로 선교하는 디아코니아 가정 세우기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논찬과 질의응답, 종합토론 순서도 진행했습니다. 청주 서문교회와 변증전도연구소가 12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2022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는 인공지능이 영혼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과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물질과 영혼에 대한 과학적 주장의 한계를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는 AI와 영혼 죽음 후의 삶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5일 청주 서문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서강대 이승엽 교수를 비롯해 한동대 기원평 교수,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 변증전도연구소 안환균 목사가 각각 강의할 예정입니다. 월드미랄 찬양신학교가 2022년 졸업예배와 학위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월드미랄 신학교 교수 이지용 박사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교수와 학생 등 학교 관계자들과 한국과 독일에서 모인 미랄 선교 합창 단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아메리칸 신학대학원 이사장 사무엘 홍 목사는 졸업은 공부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이라는 걸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졸업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미랄 찬양신학교 학장 이다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학위를 받은 4명의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국군의 날을 맞아 해외 파병부대를 미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4개 부대를 미문했으며 예배와 특별 강연, 대사관과 난민촌 방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해외 파병부대 장병들이 매우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군인임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북지원 NGO 샘복지재단이 12월 말까지 남북을 잇는 평화의 목도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샘복지재단은 추운 겨울을 보낼 북한과 한민족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목도리를 선물하고 갈라진 한반도의 마음을 다시 이어나가자고 시작한 캠페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다음 달 17일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를 개최합니다. 국장협 최공열 이사장은 지자체와의 공동주최를 통해 지역 장애인 합창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활천문학회가 남도 천사의 섬 문학기행을 개최했습니다. 문학기행에서는 문준경 기념관에서의 예배와 무화과 체험, 시, 음악 콘서트를 비롯해 진도 기행과 나눔의 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연합기도의 모임인 대구 마마클럽은 지난 6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2008년 부산에서 첫 기도 모임을 시작한 마마클럽은 지금까지 전국 17개 도시에서 기도 모임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작년 3월부터 기도 모임을 가져온 대구 경북 지역 어머니들이 연합기도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대구와 나라를 굽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어머니들이 일어나 손을 들고 사명 선언문을 읽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곳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자발적, 독립적, 중립적 어머니 연합 기도 운동인 대구 마마클럽 발대식 현장입니다. 대구 경북 16개구를 상징하는 깃발의 입장으로 시작된 이날 발대식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마마클럽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경북 지역 150여 교회, 1,500여 명의 어머니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자녀 직장을 늘 기도했지만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데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되기를. 말씀을 전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는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다며 십자가 안에서 회복하고 살아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에는 다음 세대와 대구 땅, 나아가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1600여 교회들이 모두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한 목소리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관역 기도로 쏘아 올린다면 우리 대구 땅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리라고 기대합니다. 한편 마마클럽 대표 성김이 조금혁 권사는 대구가 기도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꾸준한 기도 모임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마클럽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주신 처음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대구 마마클럽은 앞으로 기도를 토대로 한 성령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월 첫째 주 목요일 기도회를 갖고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씨로 멈추지 않는 기도의 발전기를 세워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대구 동구에는 110년의 역사를 가진 효목교회가 있습니다. 설립 11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는 효목교회 홍석은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효목교회가 올해로 설립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이 넘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효목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회로서 1912년에 설립이 되어 지금까지 지역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11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이 효목동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이고 대구 제1교회 전신인 남성정교회에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기도처를 만들고 교회가 시작된 최초의 7교회 중에 하나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께서 정답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교회 표를 예수가 답입니다 라고 정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 중심으로 믿음의 올곧은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네, 11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고요. 어떤 행사들이 준비하셨는지요? 예, 11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행사는 시작되었고요. 지난주에 참미워십 민호기 목사 모셔서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은혜의 집회가 있었고요. 이번 주일부터 나흘간 기념 부흥성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교회 이관영 목사님, 대면교회 장창수 목사님,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강사로 섬기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9일에는 새성전 헌당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30일 주일에는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VIP 초청 주일을 함으로 어린 양을 초청하고 그날 오후에는 대구 장로 합창단 초청하여서 찬양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29일 새성전 헌당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새성전에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효목교회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2016년 제가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했을 때 교회를 보니까 참 노후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나 기존 성도님들은 익숙한 탓에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 권사님 한 분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온 성도가 함께 교회를 새롭게 꾸미고 성도가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새성전 증축과 리모델링을 마쳤고요. 코로나 시국에 힘들 때 주일학교가 모이지 못한 잠시 저희들이 교육관까지 리모델링을 다 마쳤고 최근에는 기념비를 세우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최초의 교회 종을 종탑으로 세워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써내려갈 앞으로의 역사도 기대가 됩니다. 효목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말씀 나눠주세요. 네, 역사가 긴 만큼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명절과 연말만 되면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구제사역을 아끼지 않았고 성탄헌금은 전액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고 교회 건물을 빌려주고 주차장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했으며 또한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노인 등을 위한 사랑의 박스를 연말마다 제작하여서 전달하는 구제사역을 해나가곤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효목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역 복음화와 선교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는 제107회 총회장에 취임한 이순창 목사를 초청해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순창 목사는 비판보다는 기도와 축복을 서로 나누는 동문이 되자며 영남신대 출신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각자 섬기는 목양지와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는 태풍 휘남노의 피해를 입은 포항 남로에 소속 34개 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구 교직자협의회는 제25회 대구 지역 8개 노회 복회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노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에는 배구와 족구를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한 이번 대회는 목회자 간의 친교와 화합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 지역 8개 교회 연합 부흥회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는 설교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포항 지역 8개 교회가 연합으로 개최하는 이번 부흥회는 3일 동안 새벽 기도회는 도구제일교회에서, 저녁 집회는 석병교회와 송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응급실 감염병 대응 지침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코로나 검사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실 병상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격리 병상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시는 올해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시 안에서 이사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이사비를 운송비와 중개 수수료를 포함해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16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이 33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말 기준 은행권 정기예금이 32조 5천억 원 오르면서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신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 자금의 유입과 규제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은행권의 자금 유치 노력 등이 겹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서울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8.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1,000명 넘게 늘었지만 선발 인원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경쟁률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구름 많은 날이 많지만 17일부터 20일 오전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2 코리아 퍼레이드가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 퍼레이드를 위해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이 퍼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